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랜 기간 수업을 진행해 오면서 아이들한테 함수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함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을 해내는 친구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과정에서 당연히 함수를 배워왔기 때문에 들어는 봤는데 함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 그래프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또는 뭐 이차함수 이렇게 단편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마치 그 코끼리 다리 만들듯이 대답을 하지 함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해내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함수를 많이 다루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함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내가 함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수를 명확히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저 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함수의 함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물함, 보석함과 같이 이 함자, 상자를 나타내는 그런 뜻이거든요. 한자로는 이렇게 함자를 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함수라는 말을 붙이게 됐는가? 여러분들 함수라고 하는 용어는 중등과정에서부터 아마 써왔을 텐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모양들은 여러분들 초등 저학년 때부터 이런 모양을 봤을 겁니다. 상자예요. 이렇게 생긴 상자를 보신 적 있죠? 이게 바로 함수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기능을 한다, 역할을 한다고 해서 영어로는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함수를 F로 쓰는 이유가 기능 역할을 하는 그 펑션에서 따온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이렇게 자판을 보면 F1부터 F12까지의 키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능키, 펑션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 누를 때마다 어떤 기능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상자를 이렇게 F라는 표시로 표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 두 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집합들을 짝짓기 할 겁니다. 우리는 짝짓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응을 한다고 해서 대응관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는 대응관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대응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는 X, Y 사이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응관계들 중에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관계가 있어요. 인과관계라는 것이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관계죠. 즉, 두 개의 집합 사이에 하나는 원인이 되는 것들, 하나는 결과가 되는 것들의 관계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저기 상자로 바라본다면 위로 들어가는 값, 이렇게 인풋이 되는 값이 있겠죠. 인풋이 되는 값을 우리가 원인이라고 하고 이 들어온 인풋에 의해서 어떤 이 기능 역할을 한 후에 어떤 아웃풋을 내겠죠. 결과를 낼 때 보통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X라는 변수를 원인으로 보고 Y라고 하는 것을 결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두 개의 집합 사이에 있는데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인과관계는 맞지만 원인과 결과를 구분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인 쪽에서 결과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고 또 하나가 결과이기 때문에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표시를 해줄 때 화살표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과관계 중에는 임의의 x에 대해서, 즉 원인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y값만이 대응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이 기능을 하고 있는 이 상자에 어떤 기능을 부여했냐면 제가 이런 장치를 만들었어요. 이쪽에 자연수가 들어오면 그 자연수에 양의 약수를 내보내는 그러한 기능을 만들었다고 봅시다. 예를 들면 그럼 여기에 6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들어오면 여기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요? 1, 2, 3, 6이라고 하는 그 자연수의 양의 약수가 나오겠죠. 만약에 여기 4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2, 4를 내보내겠죠. 이러한 원인과 결과 관계는 분명히 인과관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임의의 x에 대해서 그 결과가 여기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의 y값으로 대응되지 않죠. 6이 들어오면 6에 대해서는 1이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하나에 결과가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분명히 인과관계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제가 이 상자에 이런 기능을 부여했다고 쳐보세요. 이 기능은 들어오는 자연수에 양의 약수의 개수를 우리가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 6이 들어온다면 양의 약수가 몇 개 있겠어요? 4개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4라는 숫자를 내보낸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 4라고 하는 자연수가 들어오면
1, 2, 4 몇 가지가 있겠어요?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럼 여기 3이라는 공이 나오는 그런 장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원인에 어떠한 자연수를 인풋을 넣어도 무조건 결과는 유일하게 하나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양의 약수를 찾는 것들은 원인에 대해서 결과가 하나로 유니크하게 결정되지 않지만 약수의 개수를 찾는 그런 기능은 무조건 하나로 결정되잖아요. 이렇게 임의의 x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y값만에 대응되는 그러한 특별한 인과관계만을 우리가 앞으로 f라고 표시할 겁니다. 요 화살표까지는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f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만을 특히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즉, 우리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대응관계의 일종이고요. 대응관계 중에서도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관계 일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인과관계가 다 함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인 하나에 대해서 그 결과가 유일하게 결정되는 인과관계만을 특히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 원인이 있잖아요. 이 원인들이 변할 수 있는 구간이 있겠죠. 그 원인들만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X라는 집합 정의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이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범위를 앞으로 우리가 공역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저 변수 X와 Y의 변수들을 이렇게 독립변수니 종속변수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저 의미는 그런 거죠. 원인은 자기 맘대로 변할 수 있잖아요. 원인이 되는 것은 내 맘이라고. 즉,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저 기능이 부여했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렇게나 변하는 게 아니고 이 독립변수에 딸려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종속변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도령과 방자처럼 이도령은 자기 맘대로 돌아다닌다고요. 주인이니까. 그렇지만 종인 우리가 방자는 어때요? 이도령은 줄줄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즉 독립변수는 지 멋대로 변할 수 있지만 종속변수는 그 독립변수를 따라다닌다는 거죠. 왜? 저 상자 간의 기능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결정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수학적인 비유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집합에 대응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대응관계가 인과관계일 때는 어떻게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원인에서 결과 쪽으로 화살표를 표시한다고 했죠. 따라서 X에서 Y로 이렇게 표시하면 요 관계는 우리가 대응관계 중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시구나 라고 느끼시고요. 그런 인과관계 중에서 특히 임의의 X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y값이 대응될 때만 우리는 특히 무엇이라고 부르고 함수라고 부르고, 저 인과관계가 함수임을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저 위에다가 f로 표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하거나 또는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x에서 y로의 인과관계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규칙성을 나타낼 것이고요. 우리는 이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표시하는 방법은 보통 우리가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식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식으로, 즉 f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저 상자에 x라는 독립변수를 집어넣으면 그 독립변수는 y와 종속된다라고 하는 fx는 y라고 하는 저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데, 저 등식은 모든 xy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xy 쌍에 대해서만 우리가 성립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만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등식은 항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저 등식은 xy에 대한 방정식이고, 이 xy에 대한 방정식을 우리는 함수의 관계식으로 앞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수라는 것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건데, 뭐랑?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데, 그 관계의 규칙성이 보인다면 그 규칙성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식은 방정식일 텐데 그 방정식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함수의 관계식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함수의 대수적인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이 함수의 관계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기능을 하는 f라는 상자에 독립변수 대입을 하면 그 결과가 뭐가 나와요? y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 y를 앞으로 x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저 함수값들만은 별도로 모아놓은 그러한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저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대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고, 즉 그림으로 기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함수를 기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좌표평면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좌표평면을 그리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원인이 되는 x가 움직이는 축을 우리가 가로축 x축으로 보고, 독립변수 x축이 바로 독립변수예요. 그리고 거기에 딸려 있는 종속변수를 우리는 y축에다가 놓고서 우리가 표시를 할 거고요. 원인과 결과를 순서쌍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그 순서쌍들을 찍게 되겠죠. 그러면 순서쌍들을 일일이 찍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대응관계 중에서 인과관계고, 인과관계 중에서 이무의 x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y값만이 대응될 때만을 특히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관계들이 규칙이 된다면 우리가 함수의 관계식으로 쓸 수 있을 것이고, 그 관계식의 순서상 xy 순서상들을 일일이 찾아서 좌표평면상에 일일이 찍어버리면 그것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가 대수적인 표현 방법으로는 방정식을 이용해서 함수의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하적인 표현법은 좌표평면상에 순서쌍을 찍음으로써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즉 우리가 이차함수라고 하는 것은 y라고 하는 결과값이 x라고 하는 독립변수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다항식 형태로 되어 있구나. 그럼 우리는 그것을 x와의 관계식이 x에 대한 2차 다항식의 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만족하는 값들을 x, y를 순서쌍들을 찾아서 일일이 좌표평면상에 찍어버리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라고? 관계라고. 관계. 어떤 관계?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즉 인과관계 중에서 원인에 대해서 오로지 결과가 유일하게 결정되는 인과관계만을 특히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함수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그런 함수들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관계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대수적인 표현법으로 등식을 이용해서 함수의 관계식을 만들어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대수적인 것보다 눈에 확 빨리 들어오는 부분들은 그림이잖아요. 도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들의 값들을 순서상으로 좌표평면상에 나타나는 함수의 그래프 표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이 영상들을 자꾸 반복해서 보셔서 함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묻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수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들어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내내 가장 많이 다룰 것들이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함수를 다룰 수는 없잖아요. 항상 큰 단원에 도입할 때는 그 개념을 명확히 잡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서 오늘은 시간을 내어서 이미 여러분들 중등과정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친구들은 상관없지만 아직 함수가 무엇인지 명확히 모르는 친구들한테 함수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